어머님이 개원 자금 대준다고 의시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매일 병원에 와서 간섭하시겠죠? 전부 자기 돈으로 개원한 것처럼. 그래, 내 말이 맞다. 너희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하더니 벌써 병원 지분 얘기를 꺼낼 기세더라. 아들은 은행원이라 월급쟁이면서 무슨 큰 소리야. 어머님 돈 조금 보탰다고 병원이 어머님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참 대출만 더 많이 나왔어도. 얘야, 너무 순진했어. 돈을 대준다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너희 시어머니가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닐 거란 걸 난 알았지. 아들한테도 제가 돈 벌어다 쓰는 기계 같나 봐요. 어머님 말만 듣고 이제는 병원에 매일 와서 환자들 앞에서 우리 병원 이러시겠죠? 아휴, 돈으로 사람 목에 맷돌 걸지. 너무 억울하다. 얘,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가 해야 하나? 엄마, 이러다가 나중에 병원 지분 다 가져가실까봐 무서워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올해 65이 된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사인 며느리의 병원 개원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도와줬지만 그 순간부터 연을 끊어버린 며느리와 사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은행에서 일할 때 의대생이었던 며느리가 학자금 대출을 상담하러 왔다가 처음 만났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특히 사돈어른과는 막역한 친구처럼 지냈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친딸처럼 저를 꼭 안아주며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뻤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주말마다 제가 집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같이 시장도 보러 다녔죠. 사돈과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의 병원 개원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도와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2018년 초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대 본과 4학년이었고 제 아들은 은행에서 일한 지 3년 차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대출 상담을 하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담 예약했는데요. 며느리가 처음 은행에 들어섰을 때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홀린 듯이 바라봤다고 하더군요. 피곤에 절어 있는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다나 봐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의대생이시라고 하셨나요? 내 본과 실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기존 대출도 있는데 추가로 가능할까요? 상담을 하면서도 제 아들은 계속 며느리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보이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실습비 말고도 생활비나 기숙사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르바이트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들은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해요. 의대생이 도서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안쓰러웠나 봅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시나요? 제가 아는 좋은 장학재단이 있는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그건 핑계였죠. 제 아들이 나중에 고백하길 그때 당장 맘에 들어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 죄송한데 토요일은 실습 리포트 제출이랑 겹쳐서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은 어떠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김밥집도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첫 약속이 잡혔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그날 저녁에 와서는 엄마, 나 오늘 천사를 만났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 아들은 틈틈이 며느리의 학교 근처로 찾아가서 도시락도 싸들고 가고 실습 끝나고 지친 며느리를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쁘고 착해 보여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자라났나 봐요. 제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반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며느리의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도 사도는 제 아들을 보고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죠. 엄마, 나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바쁜 의사 선생님이 너랑 결혼해준다고 했다고? 응, 어제 프로포즈 했는데 오케이 했어. 아들은 그날 수연이가 얼마나 자기랑 잘 맞는지 한참을 얘기하더군요. 은행원인 자기가 부족할 거란 생각도 했는데 수연이는 오히려 자기를 더 아껴준다고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 오빠는 내 직업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사라는 직업만 보는데 오빠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봐준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죠.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댁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러 갔어요. 사돈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었어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의대를 나왔는데 평범한 은행원하고 결혼하면 고생할까봐 걱정이네요. 그때 수연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엄마, 저는 오빠가 좋아요. 오빠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제 곁에 있어줬어요. 인턴 생활하면서 울면서 전화하면 새벽에도 달려와주고, 당직 설 때는 도시락도 싸와주고, 이런 오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돈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사실 나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단다. 은행에서 만난 첫날부터 우리 딸 생각해주는 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수연이는 정말 예쁘게 행동했어요. 어머니, 결혼식은 어머니 취향대로 해요. 저는 오빠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 며느리가 얼마나 이뻐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었답니다. 결혼식 날, 사돈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연이는 레지던트 수료 후 바로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죠. 어머니, 이제 제가 진짜 돈 버는 의사가 됐어요. 첫 월급이에요.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네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수연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어머니, 그동안 레지던트 할 때 매달 용돈도 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죠. 그런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병원에서도 수연이는 인정받는 의사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됐죠. 김수연 선생님, 진료받으러 왔어요.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으시다고 해서요. 아, 김 선생님이요? 저번에 우리 어머니도 진료해 주셨는데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라고. 명절 때면 수연이가 휴가를 내서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송편 빚는 거 다 배웠으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수연이는 병원에서 점점 더 인정받았고 환자들도 늘어났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수연이를 많이 신뢰했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버이날이에요. 수연이가 쉬는 날도 아닌데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들 진료를 다 보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어버이날 선물 준비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 생각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명절이나 주말에 놀러 오면 아들과 함께 장도 보고 음식도 해주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봉직의 3년 차가 되어갈 무렵 수연이의 실력과 평판을 알게 된 여러 개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수연이가 조금씩 개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봉직의 생활 4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수연이가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저희 집에 들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해 보였어요. 수연아, 무슨 일 있니?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어머니 사실 병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수연이가 정성껏 치료하던 환자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더군요. 큰 병원이다 보니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할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된 건 환자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진료하고 싶어서였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레지던트 시절부터 환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던 아이였거든요. 시간에 쫓기면서 진료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의료가 아닌 것 같아요. 3분 진료로는 환자의 마음까지 케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즈음에는 다른 고민도 있었나 봐요. 병원에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친정에도 잘 못 가고 저희 집에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대요. 어머니, 아버님 생신 때도 제대로 못 찾아뵙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의 한 환자분이 개인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선생님, 왜 개원을 안 하세요? 선생님처럼 친절하고 실력 있는 분이 개인 병원을 하시면 환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수연이가 진지하게 개원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어머니, 개원하면 더 바빠질 수도 있고 위험 부담도 크고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며느리의 꿈을 돕겠다고 한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줄은. 며느리가 개원을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이 원하는 만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봉지개 때 모아둔 돈이랑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합쳐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수연이의 힘없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을 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사실 저는 남편이 하던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과 오랫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는 어떡하시려고요? 널 믿으니까 괜찮아.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가진 돈으로 개원하자. 그 이야기를 수연이가 아들에게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그건 안 돼요. 그거 다 엄마 노후 자금인 거 나도 알아요. 아들은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과 오랫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을 쓰겠다는 제 말에 아들은 한사코 고개를 저었죠. 수연이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돈 쓰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된대요. 하지만 결국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개원 준비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셋이서 병원 위치도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엄마, 여기 어때요? 수연이가 이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든대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근데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제 병원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자주 와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수연이를 말렸어요. 여보, 왜 그래? 엄마가 얼마나 우리 걱정돼서 오시는 건데. 오빠도 참 이제 우리 병원인데. 왜 매일 어머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데?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아예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처음으로 수연이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써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 어머님은 평생 그 돈으로 저희를 오감할 작정이신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우리 며느리를 믿었어요. 곧 나아지겠지. 병원만 열면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그렇게 믿었던 제가 오히려 어리석었나 봅니다. 개원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의 병원이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기뻐서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에 갔어요. 예전처럼 며느리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어머님, 왜 오셨어요? 제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수연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해왔. 저 지금 환자분들 진료 중이에요. 어머님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수연이가 그동안 저한테 잘하는 걸 봐왔던 모양이에요. 그날 저녁 아들이 화가 나서 병원으로 찾아갔대요.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오빠, 이제 그만해. 어머님 돈으로 개원했다고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수연아,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말이야? 그럼. 어머님은 우리 병원에 투자하신 거야. 투자금은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투자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그냥 투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사돈이 병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래, 투자지. 사돈이 우리 딸이 사위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이제 우리 딸 병원까지 차지할 요량인가 보지? 장모님, 그게 무슨... 오빠, 이제 알겠지?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 어머님은 처음부터 계산적이셨던 거야. 전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제가 계산적이었다고요? 전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날 이후로 수연이는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사돈과도 완전히 관계가 끊겼어요. 아들은 매일 밤 술만 마시다가 들어오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도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개원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연이의 병원은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환자가 100명을 넘게 되었죠. 오빠, 이번 달에 진료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아? 오빠 연봉만큼 벌었어, 한 달 만에.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무시하는 말투로 변해갔어요. 어휴, 은행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만두고 우리 병원 관리나 해, 그냥.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한숨만 쉬더군요. 엄마, 수연이가 요즘 병원에서 저보고 월급쟁이 남편이래요. 사돈은 더했어요. 명절에 모였을 때였죠. 사위는 이제 그만둬라. 은행에서 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 수연이가 하루 벌이가 사위 월급보다 많은데. 병원 개원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창백한 얼굴로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엄마, 오늘 수연이가 우리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갔대요. 저 몰래 대출을 더 낸 것 같아요. 옆 건물을 통째로 사서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남편인 우리 아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거예요. 수연이는 확장을 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자신은 이제 더 큰 병원을 꿈꾸는데 은행원 남편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면서 그날 저녁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수연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솔직히 사위랑은 좀 안 맞지 않나요? 다음 날 수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전 이제 오빠 같은 월급쟁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체면이 안 서요. 예전에 그토록 사랑한다던 제 아들을 마치 필요 없는 물건 버리듯 그렇게 쉽게 버리겠다고 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은 소주를 마시며 끝없이 울었어요. 엄마, 제가 수연이한테 뭘 잘못했을까요? 더 잘해줄 걸 그랬나요? 결국 수연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옆 건물을 매입했어요. 거액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예상보다 공사비가 2배 넘게 들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크게 늘어났어요. 거기다 의료기기를 새로 들여오면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대요. 확장을 괜히 한다고 했을까? 생각보다 환자가 빨리 안 차네. 엄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곧 자리 잡으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나 봐요. 새로운 직원들을 대거 뽑았는데 환자는 생각만큼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사 소음 때문에 기존 환자들의 불만이 커져갔죠. 환자들의 소문이 안 좋게 퍼지자 병원의 수익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수입이 전월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한 달, 2달.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결국 수연이는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게 됐죠. 사도는 집문서를 내어주셨지만 그마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동안 받지 않았더니 밤낮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도와주세요. 수연아, 내가 은행원 남편이랑 살기 힘들다며?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어머님, 제발. 미안하구나. 난 이제 너희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부터 수연이는 계속 문자를 보내왔죠. 친정집까지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지만 전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저와 제 아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더니 이제 와서 일주일이 지나도 수연이의 전화와 문자는 계속됐어요. 밤낮으로 오는 연락을 받지 않다가 열흘째 되는 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무릎이라도 꿇고 싶습니다. 결국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연이는 눈이 퉁퉁 부어서 왔더군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봄맛에 취해서 이성을 잃었나 봐요. 어머님하고 오빠를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이제 와서 보니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한참을 울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은행에서 이번 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수연아, 나도 돕고 싶은데 이제 남은 돈이 없구나. 너희 병원 개원하면서 다 썼잖니. 어머님, 그래도 좀 방법이. 미안하다. 엄마가 가진 거라곤 이제 텅 빈 통장뿐이야. 너희가 날 버렸을 때처럼 나도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끼더군요. 하지만 전 더는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죠. 엄마, 수연이 병원에 고용노동청 조사가 들어갔대요. 직원들 월급이 3개월째 밀렸다고. 그러던 중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다고 해요. 이번 주까지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결정적으로 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형사 고발까지 했대요. 엄마, 수연이가 이제 정말 파산할 것 같대요. 체불임금에 벌금까지 물게 생겼다는데. 그날 밤 수연이와 사돈이 우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비가 오는데도 두 사람은 일어날 생각을 안 터군요. 하지만 전
쉽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까지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다들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원장님은 호화롭게 사시면서 저희 월급은 왜 안 주시는 건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수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된 거죠. 수연이 병원의 직원들은 참 따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우리 수연이가 어제 자살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아직 의식은 있지만 순간 피가 싹 도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 딸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인데 병원에 가보니 수연이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수연이와 사돈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가지고 있던 주식과 보험을 모두 해약했어요.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돈이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노동청에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직원 대표들도 만났죠. 원장님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직원분들 월급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대신 좀 시간을 주세요. 다행히 직원들도 저의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형사 고발은 취하하기로 했어요. 대신 밀린 임금은 분할로 상환하기로 했죠. 은행 대출금도 해결해야 했어요. 제가 보증을 서면서 대출 만기를 5년 더 연장했죠. 이제 남은 건 병원 규모를 다시 줄이는 일이었어요. 수연아, 옆 건물은 다시 내놓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수연이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사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우리 딸 타령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수연이를 다독이셨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작아진 병원이지만 오히려 환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어요. 수연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진료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제 아들을 다시 보는 수연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옆 건물을 매각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작아진 병원이지만 수연이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찍 마쳐서 반찬 좀 만들어 드릴게요. 수연이가 이렇게 찾아올 때면 전 괜히 딴청을 피웠어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더군요. 매주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명절에는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연이가 매달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와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봉투에는 늘 정성스러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는 내용이었죠. 사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님, 우리 수연이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잘못 키워서.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 아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더 이상 월급쟁이 사위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은행원인 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더군요. 작은 병원이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해요. 수연이는 예전처럼 큰 병원을 꿈꾸지 않게 됐어요. 대신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진료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죠. 처음에는 저도 수연이의 변화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 환자분 일이었어요. 다른 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는데 수연이는 할머니의 형편을 고려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했대요. 매일 점심시간을 쪼개서 물리치료도 직접 해드리고 결국 수술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예전처럼 돈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수술을 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은행에서 승진도 하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나 봐요. 수연이가 환자를 볼 때면 옆에서 조용히 응원도 해주고 힘들어할 때면 힘이 되어주더군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어요. 수연이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머님, 첫 아이는 꼭 어머님이 이름 지어주세요. 그동안 못된 며느리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 마음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돈도 요즘은 제가 참 좋다고 하세요. 예전처럼 우리 딸 타령도 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 교육을 잘못한 것을 반성하시더군요. 어머님, 우리 수연이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돈맛에 취했던 제 정신도 같이 고쳐주신 거죠. 이제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직원들도 수연이의 변화를 느끼는지 더 열심히 일하더군요. 예전처럼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환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어요. 수연이는 이제 매일 아침 진료 시작 전에 그때 일을 떠올린다고 해요. 교만해졌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가끔 병원에 들르면 수연이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봐요. 예전처럼 급하게 진료를 마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더군요. 원장님, 우리 어머님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처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가슴 한켠이 뭉클해져요. 그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 며느리가 더 좋은 의사로 거듭난 것 같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진료 시간을 조정해서 온 가족이 여행을 다녀왔죠. 어머님, 이번엔 제가 모시고 가야죠.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전에 교만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딸처럼 저를 챙기더군요. 여행 내내 제 팔짱을 꼭 끼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고. 어머님, 이제 좀 저 믿으세요. 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돈도 이제는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돈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게 조언을 구하시더군요. 어머님, 요즘 우리 수연이 보면 참 대견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서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들은 은행에서 지점장이 됐어요. 수연이는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뻐했죠. 오빠, 축하해. 우리 오빠가 최고야. 은행원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요즘 우리 가족의 일상은 참 따뜻해요. 주말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아이도 보고. 수연이는 이제 환자들 진료가 끝나면 꼭 일기를 쓴대요. 그날 있었던 일들, 환자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가짐까지. 어머님, 이 일기가 저한테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교만해지지 않겠다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잊지 않겠다는,
얼마 전에는 수연이가 무릎을 꿇고 절까지 했어요. 어머님, 그때 절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지금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사실 전 아직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환자들의 신뢰가 두터운 병원이 됐죠. 직원들도 이제는 가족같이 지내고, 수현이는 요즘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행복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 가족처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걸까요? 돈이 있을 땐 저와 아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다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찾아온 며느리와 사돈을. 그때 비가 오는 날 저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들을 보면서 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모른 척 하고 싶기도 했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특히 수연이가 아들을 월급쟁이, 은행원이라고 무시하던 그때의 말들이 생각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돈 맛을 보더니 사람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요구했던 며느리였잖아요. 사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시던 제 아들을 돈 앞에서 한순간에 뒤바뀐 태도를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죠.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수연이도 많이 달라졌고 사돈과의 관계도 회복됐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문득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걸까 하는 생각이요. 며느리는 이제 정말 좋은 의사가 됐어요. 돈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더 이상 허영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죠.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사돈도 이제는 제 앞에서 큰 소리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며느리 교육을 잘못했다며 반성하시죠.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셨다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날 비 오는 밤에 무릎 꿇고 있던 며느리와 사돈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쉬운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을 용서한 것이 잘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고, 때론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같이 마음 약한 어머니의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